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겨울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고흥과 여수, 완도 등 전남 남해안 지역에 4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광주와 담양 등 내륙 지역에도 10mm 안팎의 비가 왔습니다. 비는 남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에 밤까지 5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목포 1도, 순천 0도 등 영하 2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9도, 광양 12도 등 6도에서 12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광주 전남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 전남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내란 세력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170여 개 시민사회가 함께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자신을 포함한 사회 곳곳의 내란 세력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갖은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이번 특검법까지 반대한 것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투쟁의 길을 가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다음 주 시국 기자회견과 180개 광주 비상행동 대표자 회의를 갖고 오는 8일 13차 광주 시민 총궐기대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SNS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최 권한대행의 두 번째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발전을 위해 너도 나도 힘을 보태면서 기부 문화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이 활용되면서 기부자들에게 뜻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퍼플섬으로 전국의 이름을 떨친 천사섬 신안. 봄 수선화에서 겨울 애기 동백까지 1년 내내 꽃이 피는 섬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일섬 일정원 정책을 추진하는 신안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선도 수선화 정원과 미아도 핑크 정원 조성 부지 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원을 갖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꼭 가보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으로 바꾸어 삶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영암군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지정 기부를 통해 20년 만에 보건소에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가 개원했고 올해도 지정 기부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처를 남긴 제주항공 참사는 역설적으로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남은 이틀 동안 11억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무안군에 몰려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지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무안군은 기부금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의미있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부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과 가족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사고 수습과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의 참뜻과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행 3년째인 올해는 한도액 상향과 민간 플랫폼 기부 활성화 등으로 소멸위기 여차한 지역에 더 큰 희망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한 달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를 작성한 기부자에게 영암 친환경 고구마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대상은 전남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 이음에서 답례품을 주문, 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한 기부자로 자동으로 이벤트에 신청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부자에게는 신청한 답례품 외에 영암 친환경 고구마 3kg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광주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반려인들은 전남이나 전북으로 가지 않아도 돼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려동물 장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화장장과 봉안당을 갖춘 광주 첫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산구청의 불허 처분에 불복해 업체가 행정소송에 나선 지 2년여 만입니다. 그동안 전남 전북 지역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광주 반려인들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키우기 전에는 강아지가 무슨 장례식장이 있냐, 무슨 화장터가 있고 그런 게 있냐 막 이런 생각이 컸는데 딱 키우기 시작하니까는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기는 했거든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묘업체에서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쓰레기로 버릴 수 없었던 대다수 반려인들은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왔습니다. 특히 주인 없는 들개나 길고양이의 사체 처리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차를 타고 길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수고를 해서 각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화장을 처리해서 하는 게 깔끔하지 않나. 반려동물 장례시설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업체가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를 신청했을 당시 주민 상당수가 반대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려견 장례식장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게 만들려는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24년 말 기준 8만 6천여 마리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광주시 추산 반려인구는 모두 29만 명. 광주 첫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개장하면서 반려동물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도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광주시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7명이 대피하고 이 중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나주시 이창동 일대에서 새벽 시간 정전이 발생해 975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나주시 이창동의 풍물시장 등 상가와 주택, 보건소 등에 20에서 30분가량 전기가 끊겼다가 4시간 만에 완전 복구됐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인 한전은 전선을 지지 고정하는 애자가 파손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김과 오리털, 분유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보다 23.3% 증가한 7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137억여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수출액이 전년보다 46.1% 증가한 3억 6천만 달러, 5,25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김 가공 공장이 집중된 목포시가 전남 지역 내 수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